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 2부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리나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서울현대TV가 전문가 방송 홈페이지인 센플러스를 오픈을 했습니다. 실전 매매 기법 그리고 내 포트폴리오에 대한 진단 실시간으로 서울현대TV 전문가를 통해서 들어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한 번쯤 홈페이지에 들러보시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정확한 주소는요. plus.centtv.co.kr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드디어 코스피가 오전장에서 2087을 넘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날이긴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 거세진 투신권, 기관의 매도 때문에 종가는 살짝 마이너스 한 2, 3포인트 내리면서 208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은 그러나 기관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523포인트 정도로 플러스 마감이 됐는데요. 일본장, 중국장을 쳐다봐도 오늘 0.1% 조정, 얕은 조정은 코스피가 선방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먼저 다녀오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1월 5일 수요일장 마감했습니다. 어제까지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국내 증시 코스피는 오늘장 얕은 조정에 들어갔고요. 코스닥은 오늘까지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2포인트 내리면서 2082포인트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오늘 출발 또한 2083포인트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잠시 상승 반전하면서 장중 역대 최고치인 2087포인트를 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관 쪽에서 투신권을 중심으로 매물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지수의 움직임을 약보합권으로 제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는 2080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장 그래도 코스피는 2080선 지지력 테스트는 통과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수급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까지 외국인 쪽에서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1,200억 원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기관은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매도 전환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투신권을 중심으로 매물을 추려하는 가운데 1,7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 나타났습니다. 개인 쪽에서도 오늘까지 매도하면서 600억 원 정도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아직까지 빨간불을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2포인트 오르면서 523포인트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 또한 522포인트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최근 2거래일 연속으로 코스피와 비슷한 일중 흐름을 연출했지만 오늘장에서는 달랐습니다. 출발도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장 초반에는 잠시 하락 전환하기도 했지만 520선을 이탈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오늘장 다시 상승 반전하면서 520선 위에서 상승폭을 꾸준하게 유지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수급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 쪽에서 7거래일 연속으로 코스닥과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240억 원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개인도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50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나타났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5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하면서 200억 원 정도 매물을 추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잇따라 하락한 데 따른 피로감이 오늘장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7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4원 90전 오른 1,125원, 90전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출발 또한 이 부분에서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압력이 됐고요. 최근 원달러 환율은 6거래일 연속으로 25원 이상 하락했는데요. 하락 속도가 빠르다는 인식 속에 시장 참여자들이 달러를 사들이면서 상승 압력이 됐습니다. 오늘장 1,120원대 중반에서 상승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까지 쉬어갑니다. 오늘장에서는 삼성전자의 도이치증권과 골드만삭스의 매도 주문이 내려졌고요. 94만 원대 내려와서 마감됐습니다. 포스코는 오늘 50만 원대 회복하면서 마감이 되고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도 급등했습니다. 현대차는 사상 최고가 진입했고요. 현대모비스는 30만 원대 회복했습니다. LG화학도 화학주 강세 속에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어제까지 신고가 경신했었던 신한지주와 KB금융은 오늘장 조정받는 모습이었고요. 기아차가 사상 최고가 진입했습니다. 3% 급등했고요. SK에너지는 장중에 하락 전환하면서 3%대로 내렸는데요. 유가가 하락하면서 동반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셀트리온과 서울반도체가 오늘장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CJ홈쇼핑은 홈쇼핑주 강세에 4%대 큰 폭으로 올랐고요. OCI 머티리얼주도 1%대로 상승했습니다. 네, 메가스터디가 아직까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승폭은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1%대로 오늘 올랐습니다. 다음부터 SFA까지도 강보합권에서 3%대로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SFA는 오늘까지 5거래일째 상승했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테마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이 현대그룹과 현대건설과의 MOU 해지 무효 사유가 없다라고 어제 판결을 내렸는데요. 현대건설 채권단은 14일까지 현대차그룹과 MOU 체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현대건설이 내친 김에 오늘 신고가 올랐습니다.
보였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마찬가지로 사상 최고가 진입하는 모습이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오늘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현대건설, 우선주도 상한가까지 진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그룹주들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상선이 3%대에 내렸고요. 현대증권은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됐지만 현대엘리베이터가 하한가에서 마무리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에는 각별한 호재도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연간 판매가 신기록을 기록하는 등 호재가 있었는데요. 완성차들이 오르자 부품주도 함께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한라공주가 4%대로 올랐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1%대에서 4%대로 오르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어제부터 올라섰던 철강주들 오늘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도 지속되고요. 신고가 랠리도 이어졌습니다. 포스코가 오늘 1%대로 올랐고요. 현대제철부터 세아베스트까지 52주 신고가 다시 쓰면서 철강주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화학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업황 회복 기대감에 오늘까지 올랐는데요. 하지만 유가가 하락하자 정유주는 울상이었습니다. LG화학과 KP케미칼이 오늘 52주 신고가 다시 썼습니다. 호남석유 마찬가지로 신고가 랠리가 이어졌고요. 하지만 정유주인 SK에너지와 S오일은 3% 이상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어서 신년 새내기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증시 훈풍 속에 새내기주들이 공모가를 웃도는 등 급등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상장된 두산엔진이 아직까지 상한가로 진입을 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오늘 상장된 인테플러스부터 세 종목들도 상한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해저터널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해저터널의 경제성이 없다라고 밝히면서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는데요. 이에 관련주들은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선제가 14% 하한가로 진입했습니다. KT 서브마린 마찬가지로 급락했고요. 울트라건설까지 내리면서 나머지 종목들도 모두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흐름 한번 살펴봤습니다. 철강주와 화학주, 기관 쪽에서 매수하면서 오늘까지 상승을 지속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던 금융주들은 기관의 매도에 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이제는 전문가로부터 의견 들어보고요. 오늘장 특징 한번 추리고 내일장 또 얼마까지 오를지 모르겠습니다. 대비책 미리 한번 세워둘 그런 시간 마련하겠는데요. HMC 투자증권으로 가서 김중원 책임위원관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코스피 오늘 사상 최고치 경신 이후에 2080선 윗선 마감. 근데 아시아 증시 중에서도 양호한 아주 얕은 조정을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장 어떻게 지켜보셨는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앞서 마감했던 미증시가 혼조색으로 마감했던 영향이 국내 증시도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이제 반복한 걸로 보이는데요. 결국은 약보합으로 마감했지만 그래도 아시아 증시 중에서 선방한 점이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이제 장중 말씀하신 것 같이 역사적 최고점을 경신하기도 했지만 이제 장중에서는 계속 2080선을 전후로 공방을 벌렸습니다. 전일에 보면 외국인들이 마감 동시호가에 비차익으로 크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금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장중까지 오후장 들어서 소폭의 매수를 보였던 외국인들이 동시호가에서 이제 1,000억 규모 정도를 추가로 순매수하면서 1,200억 정도 매수를 보였고요. 다만 최근에 좀 펀드 환매가 낮아지면서 투신의 매도도 약화됐는데, 금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투신권의 매도가 강화되면서 기관이 순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펀드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환매 압력은 크지 않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막바지 환매에 관련된 그 압박이 지금은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이제 종목별로 보면은 말씀하신 것 같이 자동차, 화학과 같은 주도주가 있다면 국가별로는 주도국이 있는데 그 주도국이 어디냐면 2차 양적 완화 정책과 그리고 대규모 감세 정책 등 그 글로벌 증시에 지금 현재는 미국이 주도국으로서 글로벌 증시를 이끌어가고 볼 수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 같이 전일 미국 시장이 혼조 양상으로 마감한 점이 금일 국내 증시에 무엇보다 부담으로 작용한 걸로 보이지만, 다만 이제 미국 경기 회복이 더디지만 분명히 진행 중이라는 관점에서 국내 증시의 우상향 추이는 좀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거래 대금이 8조 5천억 가까이나 됐습니다. 사상 최고가도 기록했던 날. 근데, 글로벌 증시에서 주도국은 미국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미국장의 오늘 밤 변수를 미리 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조업 관련 지표들이 쭉 좋으면서 기대치를 충족 혹은 더 상회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밤에는 비제조업 서비스 관련 지수가 나온다면서요? 네, 주요 지표 발표가 있고,
또 ISM 관련 뭐 제조업 지표나 서비스업 지표들이 나왔을 때 대부분 긍정적이었고 그에 따라 주가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만큼 금일 밤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ISM 비제조업 지표, 서비스 지표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지금 전망치는 55.7로서 전월 대비 소폭 개선될 걸로 보이는데 상회할 가능성이 많은 만큼 아무래도 증시에는 긍정적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ISM 비제조업 지표 외에 그 ADP 취업자 변동 지표가 나오는데 ADP 취업자 변동 같은 경우에는 고용 지표에 선행하는 측면이 있어서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 이제 전망치로서는 10만 명 정도 취업자 변동이 늘어날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증시에는 크게 나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주말 앞두고 나오게 될 고용 보고서의 비농업 부문의 고용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사실 그게 더 중요한 지표일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투신권의 매물 때문에 오늘 안타깝게 2080선 위쪽에서 약간 밀리면서 끝났다 얘기를 하셨는데요. 투신권의 매도 이제 펀드 쪽에 오히려 사상 최고치 경신으로 순유입도 기대해 볼 만한 자리다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도 투신권은 여력이 많이 없나 봐요. 네,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펀드 한매 압력이 완전히 가시는 건 아니라는 점, 그 점에 대해서 투신권에서 간헐적으로 이런 식으로 매도가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추정해 봤을 때 남아있는 펀드 한매의 가능성, 금액이 크지 않고, 또한 최근에 좀 나오는 부분이 아무래도 전년 초에 증시가 좀 크게 조정받을 때 그 당시에 조금 많이 들어갔던 자금이 있는데 그 부분의 일부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는 그래도 펀드 한매가 좀 완화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그렇다고 향후에 펀드가 계속 유입이 될 거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투신권이 뭐 지속적으로 이제 뭐 매수세로 돌아설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높은 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장에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은요. 투신권의 매도가 다시 시작됐다는 것도 있지만 소형주와 그리고 네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대형주, 중형주보다 조금 더 강세를 띄었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자동차 쪽에 신고가를 많이 냈다고들 하지만 자동차 부품주들도 어제 오늘 해서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뭐 계속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네. 이제 정말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국면에 도달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전방 사업의 수혜가 예상되는 관련 부품, 장비 업체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떠올랐던 게 자동차 관련 이제 부품주들인데요. 그 외에도 금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대규모 시설 투자에 대해서 발표를 했던 만큼 뭐 반도체 장비 그리고 뭐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관련 부품들에 대해서는 좀 꾸준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 코스닥에 대한 그 저평가를 해소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외국인으로 보이는데요. 금일에도 뭐 230억 이상 매수를 했는데 시총 규모로 봤을 때 코스피와 코스닥을 비교를 하면 거의 뭐 코스피로 치면 3천억 이상 외국인이 매수를 한 걸로 보입니다.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크게 거래를 많이 안 한다는 점을 보면 상당히 특이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외국인이 계속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대비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력을 부각시켜주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절적으로 봐서도 1월은 코스닥이 좀 코스피 대비 좀 강세이고 아무래도 이런 추이가 2, 3월 1분기까지는 좀 지속될 수 있을 걸로 보이는 만큼 코스닥의 저평가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태블릿 PC, 스마트폰 관련 중소형 종목들 여전히 좀 봐야 된다라고들 얘기를 하셨고 반도체 장비 업체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HMC 투자증권 김중원 책임연구원의 분석까지 함께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서민 물가의 안정을 위해 올해 대학 등록금의 동결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공공요금과 지방공공요금의 올해 1분기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식료품 등 생필품의 경우 가격 인상 시기를 최대한 분산해 물가 불안 요인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부처별 물가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세부 사항을 조율해 오는 13일 동절기 물가 안정 및 설 민생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물가가 올 1분기에 가장 들썩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를 분산시키는 데 힘을 쏟는 한편 전기요금, 열차료, 우편요금, 도로통행료, 고속버스 요금 등은 유가가 폭등하지 않는 한 1분기까지는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한 이자 소득세 원천 징수 세율을 단일 세율인 14%로 상당 기간 유지하기로 하고 탄력 세율 조정을 위한 별도의 시행령은 만들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외국인 자금이 밀려드는 상황에서 굳이 세율을 0%에서 14%로 차등화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비상시국이 발생하지 않는 한 현재 적용되는 단일 세율은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탄력세율 시행령을 만들지 않기로 한 것은 외국인 자금의 유입 속도가 가파르고 탄력세율을 적용할 경우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과세에 대한 세금 환급 등의 업무가 복잡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삼성그룹이 올해 사상 최대인 43조 1천억을 투자하고 채용은 대졸 9,000명을 포함해 총 2만 5천 명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은 올해 신사업과 주력 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18% 늘어난 43조 1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별로는 시설 투자에 29조 9천억 원, 연구개발에 12조 1천억 원을 투자하고 특히 시설 투자는 반도체 10조 3천억 원, LCD 5조 4천억 원, OLED 5조 4천억 원, LED 7천억 원, TV 8천억 원 등입니다. 삼성은 또 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해보다 11% 많은 2만 5천 명을 채용키로 하고 대졸 신입사원 9천 명, 경력 직원 5천 명, 기능 직원 11,000명 등을 뽑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구제역이 6개 시도로 확산됨에 따라 소 이외 돼지도 구제역 백신을 예방접종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괴산군 사리면 방충리 돼지농가와 충남 보령군 천북면 사호리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데다가 충북 진천과 강원 양양 횡성, 경기 용인의 돼지농가에서도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돼지 접종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돼지에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대상 지역은 돼지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과 경기 안성 이천과 충남 보령 서산 등 모돈과 종돈을 주로 기르는 8개 지역, 그리고 경기도와 충남 천안의 구제역 발생 지역 반경 10km 이내 지역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사상 최고치를 장중에 돌파했던 날이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소폭 조정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2,080은 유지가 됐는데요. 2,000부터는 또 다른 시작이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2,100선 정도에서는 현금화도 생각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소형주에 대한 랠리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면서 내일장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